이 심장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캡틴 쿡이라고 하고 평생을 항공업계에서 지내면서 전투기 조종사 그리고 메이저 에어라인의 대형 여객기까지 조종했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 경력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수많은 곳을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또 다른 차를 갖고 이제 한 10년 정도 여행을 할 계획인데, 그 전에 차를 갖고 들어올 수 없는 이 중국 지역을 막연히 통과를 못하면 의미가 없고 제일 중요한 저의 전생의 그 길이 녹아있는 실크로드를 찾기 위해서 중국 여행을 결심을 했어요. 이거 엄청 우순하네. 로기신동인 나빠 선남인 머는 남이 위배지랑 가지게 문나도락친 남이 니는 나는 내 나여 눈들 있는 기아져도 네가 훨씬 들었어. 난 어디 든가 앉아 함께 가보자. 이거 액션캠인데 스틱하면 해도 되는 거죠? 네. 전문 곳으로 추억을 쌓아 우리만의 세계 신나는 멜로디에 몸을 맡겨 세상을 향해 우리의 꿈을 외쳐 손을 잡아 전문 곳으로 네. 그러니까 만져도 딱히에 몸의 상태가 네. 굉장히 잘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 관리가 잘 돼 있는 거야. 다른 낙타들은 털 빠지고 뭐 얼마나 보기가 싫은데. 네. 근데 얘는 관리가 참 잘 돼 있고 이거 엄청 우순하네. 참 신기하다. 시끄뜨듬은 건드르면 나 자유롭게 너와나 유리던 기식던 걸까. 모든 걱정들은 놔버려 빌딩 사이를 넘어서 우린 세상 밖으로 달려 여행의 시작은 지금이야. 손을 잡아 나를 따라와 끝없는 여정 속에 빛을 찾아 설레임과 함께 춤을 춰봐 세상을 향해 크게 외쳐봐. 구름 뒤를 뛰어넘어 새로운 순간들을 느껴봐 자유롭게 너와 나 이 시작되는 이 시간
신나는 멜로디에 몸을 맡겨 세상을 향해 우리의 꿈을 외쳐 손을 잡아. 하나 찍어드려요. 네? 아니요. 이제 셀카를 한번 찍어보려고. 나를 따라와 와 끝없는 여정 속에 빛을 찾아 설레임과 함께 춤을 춰봐 세상을 향해 크게 외쳐봐 함께 가보자 참 먼 곳으로 추억을 쌓아 우리만의 세계 신나는 멜로디에 몸을 맡겨 세상을 향해 우리의 꿈을 외쳐. 드론 하나 찍어요. 중국 역사에 4대 미녀가 있듯이 중국에는 3대 명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마는 내몽골 자치구의 후른베이얼 말, 두 번째는 청해성 하남현의 하남 하곡말,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짜오수의 천마입니다. 보통 천마라고 하면 아랍 말과 같은 건장하고 다리가 길쭉한 말을 상상하십니다. 하지만 천마의 평균 신장은 148.3cm, 체중은 400kg 정도로 아주 자그마한 말입니다. 천마가 생활하는 짜오수는 아주 옛날 오손국이 지배하던 땅입니다. 오손국은 방대한 초원이 펼쳐진 이곳에서 천마를 길렀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 실크로드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건에 의해 한무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한나라는 흉노와 나라의 명운을 건 전쟁을 약 반세기 동안이나 벌이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총력전을 무려 반세기나 이어간 것이죠. 한무제는 흉노와의 전쟁을 통해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중요하고 기동력 증가를 위해서는 흉노가 사용하는 말보다 우수한 전마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월지와의 동맹을 위해 파견된 장건이
13년 만에 장안으로 돌아옵니다. 장건은 한무제에게 서역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데 그중 피땀을 흘리며 달리는 말, 즉 한열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보고를 들은 한무제는 군침을 흘리며 한열마 확보에 공을 들이는데 현재 중국 신장 1위 일대에 세력을 뻗치던 오손국으로부터 한열마라 생각되는 말을 선물받게 됩니다. 이 말이 바로 중국 3대 명마 중 하나인 짜오수 지역의 말이었습니다. 한열마를 손에 얻은 한무제는 흉노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오손국에서 보낸 말을 천마라 명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현재 짜오수 말이 천마라 불리는 역사적 근거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캡틴 쿡님이 찍으신 천마 사진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를 갔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메이드인 신장의 땡살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중국의 스톤헨지라 불리는 초원석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스톤헨지는 원형으로 늘어선 거석군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영국의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열석을 말하며 원형의 흙 구조물 가운데 거대한 바위들을 여러 형태로 세워 배열한 입석 유적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네의 고인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유골 매장지로 추정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유적이 유목지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바로 초원석인입니다. 이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초원에 있는 돌로 만든 사람 석상이라 해석이 가능한데 썩 와닿는 이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록을 잘 남기지 않았던 유목세계에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유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방문한 짜오수의 초원석인은 주인공이 누구인지 판명이 나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그럼 캡틴 쿡 그리고 땡살과 함께 초원석인 구경하러 한번 가시겠습니다. 신장 지역에 있는 바인부르크 초원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초원이 바로 바라커수입니다. 초원석인이 있는 곳이죠. 이곳 짜오수에서는 특정 시간 살아간 사람들의 정신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최소 16존의 초원석인이 발견되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북사 돌궐전 그리고 수서 돌궐전에 따르면 돌궐전사는 생전에 죽인 적의 숫자만큼 그의 묘 앞에 돌을 세워두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구당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 돌궐 카한이 죽은 후에는 돌을 깎아 카한의 모습으로 만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초원석인은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 고원,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세계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유물입니다. 흔하게 발견되는 초원석인은 남녀도 있고 어떤 것은 음각으로, 어떤 것은 양각으로 제작했습니다. 넓은 지역의 다양한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석인은 돌궐 이전, 세인, 오손, 월지, 흉노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문화는 어디에서 기원했을까? 얼마나 지속됐을까?
라는 의문점을 남깁니다. 중국에서 가장 처음 초원석인을 발견하고 알린 사람은 청나라 말기 여행가 서송입니다. 그는 그의 저작 서역 수도기에서 이리허 서쪽에서 발견한 초원석인의 경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원 깊숙한 곳 언덕의 토축묘 위에 검을 차고 잔을 들고 있는 석인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고 이를 석중옹이라 칭했습니다. 19세기 이후 서양의 학자들도 초원 석상에 대한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 각각 발발, 하하라 칭했습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모두 통칭해서 초원석인이라 말합니다. 초원석인은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보존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현지인에 의해 훼손이 되거나 유실되기도 했고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견뎌내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변하기도 했습니다. 초원석인은 보통 고분과 함께 세트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안타깝지만 연대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분의 유물들이 대부분 도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부분적으로 발굴된 고분과 초원석인을 대조해 봤을 때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초원석인이 기원전 1200년 전후까지 올라간다고 하며 초원석인을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시기는 청동기 시대, 두 번째 시기는 초기 철기 시대부터 북조 시대, 세 번째는 수당 시대부터 위구르 시대. 현재까지 신장 지역에서 발견된 초원석인들은 모두 세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투르크계 사람들의 문화유산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초원석인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고분들의 발굴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고고학적 성과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샤머니즘은 조상 숭배를 주로 하는 신앙인데 원시 시대에서 기원하며 중원, 흉노, 돌궐, 여진, 말갈, 거란, 몽골 등 많은 수의 고대 민족들이 믿었던 신앙입니다. 샤머니즘은 모든 만물에는 영혼이 있고 자연을 숭배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조상 숭배입니다. 샤머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조상들의 영혼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초원석인이 샤머니즘의 한 형태이며 영웅 숭배일 뿐만 아니라 조상 숭배라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초원석인은 묘와 세트로 제작하는데 왜 하필 석인인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 듭니다. 고인돌, 이스터섬의 모아이와 같이 돌의 영속성, 단단함 등의 종교적 의미를 부여했던 것일까요? 짜오수에 분포된 초원석인들을 중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러시아 고고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돌궐 시대에 속합니다. 초원석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얼굴선이 뚜렷하고 입술은 두꺼우며 팔자 수염이 있는 투르크계 인물로 돌궐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초원석인의 제작 목적에 대해서 일부 학자는 무덤을 지키는 것이라 하고 일부 학자는 적의 눈을 속이는 가짜 분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정설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이곳 샤오홍나의 초원은 앞서 이야기한 바라커수 초원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초원석인 중 가장 큰 석인의 높이는 1.8m, 넓이는 0.5m이며 면면을 살펴보면 눈이 깊고
코가 높으며 수염이 덥수룩합니다. 가슴팍으로 붙인 왼손에는 잔을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칼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 아래 옷주름 사이에서 고대 문자가 새겨진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짜오수, 샤오홍나의 초원에서 발견된 초원석기는 195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학자들은 초원석인의 무릎 부위 주름에서 발견된 고대 문자의 해독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연구 당시 석인이 세워져 있는 부분은 움푹 파여 있었는데 원래 그랬는지 아니면 도굴로 인한 흔적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009년 9월 초원석인 부근으로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초원석인의 중심으로 50cm 반경, 70cm의 깊이까지 발굴을 했는데 대량의 회색 기와 파편과 홍색의 벽돌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량의 홍갈색의 화강암 쇠석들도 발견이 되는데 이는 석인과 같은 재질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제작된 돌을 옮겨 세운 것이 아니라 돌을 먼저 옮긴 후 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초원석인 무릎 아래로는 음각으로 20항 혹은 21항에 달하는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해석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초원석인의 주인은 해석된 부분에 의해 판명이 됐는데 주인공은 바로 서덜골의 니리칸으로 밝혀졌습니다. 니리칸은 587년부터 599년까지 재위했고 석인의 제작 시간은 599년 봄 혹은 여름이며 고인을 추모하고 망자의 공훈을 기리고 통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원석인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드인 신장의 땡살입니다. 천산 초원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캡틴 쿡님과 함께 바인부르크 초원 탐방한 것을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바인부르크는 유이두스라고도 하는데 내몽골의 후룬베열 초원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초원입니다. 바인부르크는 풍부한 천수라는 뜻이며 해발 약 2,500m 고원에 펼쳐져 있습니다. 바인부르크 초원은 아름다운 풍경 외에 서돌골에 왕정이 있던 곳으로 돌골의 역사를 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당나라 현장법사의 대당 서역기에 따르면 서돌골의 카가는 녹색 예복을 걸치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을 약 3m 길이의 비단띠로 묶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카간의 천막은 눈부신 황금꽃 장신구로 꾸며져 있었고 그의 신하들은 모두 비단을 수놓은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니 돌궐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짐작해 합니다. 학계에서는 유목 전통을 가진 돌궐이 6세기 중반쯤 알타이 산맥 일대에서 부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돌궐은 당시 몽골 고원을 지배하고 있던 유연 제국을 멸망시킨 후 몽골 고원과 중앙아시아 흑해까지 세력을 확장했으며 오랜 기간 유라시아 일대의 정치 상황을 좌우했습니다. 7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돌궐 제국의 세력은 점차 약해졌고 결국 744년 위구르 제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많은 돌궐인들이 중앙아시아는 물론 더 먼 지역까지 이주하여 현지 세력과 융합했고 여러 새로운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알타이 어족이라는 유라시아 대륙에 널리 퍼져 있는 언어 대가족도 이때 생긴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계속해서 돌궐이라는 명칭은 투르크의 중국어 음력으로 중국어로는 투죄라고 발음합니다.
이 명칭은 주서 자문측전에서 처음으로 보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하면 해마다 강이 얼면 돌궐이 노략질을 하러 온다는 뜻입니다. 돌궐이라는 명칭에 대해 수서의 저작자들은 돌궐인들이 금산의 태양을 닮은, 즉 알타이 산맥을 닮은 투구를 사용했는데 이 투구의 이름이 또모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이 돌궐로 발전했고 자신들을 지칭하는 부족 혹은 집단명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료인 돌궐어 대사전에 따르면 투르크는 가장 성숙하고 왕성한 시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료에서는 돌궐이 연합, 강력함, 장대함, 강인함, 존재함, 발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 보면 돌궐이라는 단어의 뜻은 정설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사서에서는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북사에서 이야기하는 아랄해 동쪽 중앙아시아설, 두 번째는 주서에서 이야기하는 막북설, 세 번째는 역시 주서에서 이야기하는 고창의 북산설, 네 번째는 유양잡조라는 사서에 나오는 신하의 아사나굴설, 그러나 이 장소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서에서 이야기하는 감숙성의 평양설입니다. 돌궐의 기원에 대해서 이처럼 여러 사서에서 전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현재 정설이 없는 입장입니다. 주서 돌궐전에 따르면 돌궐은 알타이 지역에서 생활했으며 6세기 중엽 전에는 유연을 위해 제철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지배시족은 아시나 혹은 아사나족으로 알려져 있고 토하라어로 파란색을 의미하는 단어 아슈쉐이나 혹은 아슈나에서 유래했습니다. 파란색은 동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돌궐인의 유산 초원석이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나 돌궐인들은 암늑대와 적에게 전멸당한 한 부족의 유일한 생존자 사이의 교합을 통해 탄생했다고 합니다. 늑대 혹은 늑대에게 양육된 자를 시조로 하는 기원 신화는 유라시아 유목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아시나 집단은 5세기에 알타이 산맥으로 이주된 후 유연에 복속되어 대장장이 일에 종사했습니다. 546년 돌궐의 수령 부민 혹은 토무는 유연을 도와 철륵 부족의 반란에 진압하고 551년 유연의 통원을 청합니다. 그런데 유연의 칸 아나괴는 아니 우리 밑에서 대장장이 노릇을 하던 녀석이 감히 결혼을 청해? 라며 단칼에 거절했고 이를 지켜보던 서위는 즉시 왕실 공주를 부민에게 시집 보냅니다. 부민은 552년 유연을 격파하고 아나괴는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합니다. 부민은 돌궐의 제1대 카간에 오르며 그의 아들 카라와 무관, 동생인 이슈테미, 시기에 만주에서 흑해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이는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초의 유라시아 횡단 국가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민의 동생 이슈테미는 557년과 563년 사이 에프타를 멸망시키고 자신들로부터 도피한 유연을 추격하며 흑해 초원으로 진출합니다. 숙련된 자금 관리인이자 실크로드 무역상이었던 소구드는 돌궐과 결합했는데 중국 사서들은 돌궐의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사악하고 교활한 소구드인 참모들 덕분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 소구드는 돌궐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 역시 제공했을 거라 추측됩니다. 이때부터 서돌궐의 왕정은 동쪽에는 바인부르크 초원, 서쪽은 쇠엽성, 즉 지금의 카자흐스탄 토크목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인부르크가 왜 서돌골의 왕정으로 채택됐는지는 영상과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Sont pas du c'est tout l'ours. Down to the chicha c'est pour la source. Mais toujours été Rolandos. Mais tout devant le jeu de ma part de la mousse. Mon petit ce canon me glisse de chez ça. Je détourne si sous ma nuit, je tiens en haut ça. Tu vois, je fais ça, toi, je fais ça, ton ton me dit dans le chez ça. Mon soir. Le revend des mains ont du moto. Je vends des mains ont du moto. Je m'en le front. I don't want to entoure quelqu'un de jour d'aimer. I don't dedans ma peau de fer.